미사일 유도를 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와 있는 책에 707페이지에 공식이 있는데 이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노력 맨먼스가 앞에 조직형에서는 2.4고 반분리형에서는 3.0이잖아요. 조금 더 맨먼스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사무형이나 업무형보다 맨먼스가 더 걸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2.4고 3.0이니까. 뭐 개발 기간은 이제 뭐 맨먼스의 0.35승.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데 2.5로 곱하고. 내장형과 관련된 건 3.6을 곱했잖아요. 707페이지에 보면. 그만큼 이제 어려운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더 많이, 맨먼스를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다. 이거를 이제 조직형, 그다음 반분리형, 내장형. 뭐 영어로도 좀 알아줘요. 올가닉이 조직이죠, 조직. 그다음에 세마이라는 게 반죠. 디태치드, 분리되어 있는 거. 내장형은 인베디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는 거는 조직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조직의 운영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반분리형이라고 하는 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컴파일러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분리형이란 말을 쓴 거고, 어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코요 모형의 세 가지 모드를 좀 알아두시고, 세 가지 모드에 따라서 공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제 뭐 사무용이나 뭐 업무용이나 이런 경우는 조직형 공식을 쓴다 이런 얘기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개발하는 거 이런 거는 반분리형 공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처리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은 이제 3.6 곱하고 하는 걸 쓴다라는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방정식을 쓴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의 특징을 좀 보면 비용 경적의 강도 분석 및 비용의 유연성이 높아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견적에 이제 견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소프트웨어 사장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시스템을 맡기려고 하는데 당신네는 얼마 정도 드느냐? 저희한테도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회사한테도 물어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견적서라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코코모 모형으로 계산한 뭐 견적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그걸 가지고 결정해서 회사를 이제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이제 조직형이냐 반분리형이냐 아니면 내장형이냐 요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다라는 거가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산정 결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맨먼스로 나타나요. 맨먼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맨먼스고 개발 기간이라는 게 맨먼스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과 개발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맨먼스 곱하기 1인당 연봉, 월봉, 그렇죠? 곱하기 하면 개발 비용이 나오는 거고, 개발 기간은 이제 요 공식으로 각각의 조직형이냐, 반분리형이냐, 내장형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공식을 써서 개발 기간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하고 필요한 개발 기간을 이제 각각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DSI라는 건 LOC예요. 그래서 코코모 모형도 기본적으로 LOC에서 배웠었던 라인 오브 코드의 세 가지 있죠? 비관치, 기대치, 낙관치로 이제 구한 라인 수를 이용한다는 거고, 이제 KDSI라고 부른 거는 이제 1KDSI가 1000라인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만 환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50 kdsi라는 건 5만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1 kdsi가 1000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식을 이제 환산해서 넣어준다는 거 외에는 에러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조직형에 대한 공식만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 707페이지에 보면 반분리형과 내장형의 공식도 이제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KDSI로 MM을 구하고 MM을 구한 걸 가지고 개발 기한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게 슬림이라는 거예요. 슬림. 아니죠.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적 공식으로 하는 건 없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동화를 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공식이니까 이제 코코모 모형의 기본적인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제 푸트남 모형과 기능 점수 모형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요걸 이제 아까 슬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푸트남 모형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거고, STMX라고 하는 게 기능 점수 모형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자동화 추정 도구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코코모 모형 같은 경우는 요거 뭐 곱하기하고 메슨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해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푸트남 모형을 좀 보면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소프트웨어도 사람의 생명처럼 태어나서 유지보수를 당하고 소멸될 때까지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되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의 별로 맨먼스, 노력이라고 하는 건 맨먼스죠. 맨먼스가 많이 들었다가 또 이제 적게 들었다가 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트남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전 기간 동안 노력의 분포를 계산하고 요게 이제 요 함수를 우리가 레일레이 노던 함수라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생명주기별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생명주기 중에 15%가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 및 코딩하는 건데, 이게 시작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다가 위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점점 감소하죠. 어느 정도 이제 설계하고 코딩이 끝나면 감소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작업 25%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점 증가하다가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코딩, 테스트 및 확인, 확장, 유지보수, 관리, 수정 이런 단계별로 레일레이 노던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곡선은 각각에 대해서 곡선의 합을 구한 거예요. 가장 이제 위에서 이제 최고의 노력을 들였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정한 양으로 이제 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고, 전체의 어떤 100이라고 보면 설계 및 코딩 작업이 15%가 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유지 보수가 20%. 즉 이 얘기는 전체 비용의 20%, 소프트웨어 비용의 20%가 유지 보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전체가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10원, 수정하는데 25원,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데 10원, 테스트 및 확인하는데 20원. 뭐 이런 거죠. 코딩하는 데는 설계 및 코딩하는데 15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하고 코딩하고 실제 코딩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전체 생명 주기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일이 시간이 들어가는 게 무슨 작업이죠?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수정. 이제 디버깅하고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예요. 그 다음에 설계 코딩.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는 거, 관리하는 거,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또 분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푸트남 모형에서 요 곡선의 레일레이 노던 곡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개발 노력이 맨먼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L 3승을 CK 3승으로 나누고 다시 TD 4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L은 LOC 라인 수, 그다음에 TD는 개발 기간이고 CK라는 건 이제 환경 상수값이 상수값.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좀 좋다. 그럼 8,000을 대입하고 회사가 좋은 환경이죠. 근데 회사가 좀 빈약하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좀 안 돼 있다. 컴퓨터도 좀 이제 옛날 거고 소프트웨어도 안 좋아 있고, 그렇죠? 일하는 환경도 빈약하고 뭐 이러면 2,000. 그렇죠? 최적 환경인 경우는 12,000. 그래서 환경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발 노력은 적게 드는 거죠.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L 삼성은 이제 위에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시 코드 라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맨먼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개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맨먼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3승, 3승, 4등 이것도 경험적으로 이 푸트남인 사람이 찾아낸 값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요 생명 주기별로 다 그려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이 뭐 빈약하다, 좋은 환경, 최적 환경을 잘 모를 경우에는 보통 좋은 환경을 이제 넣어서 이제 구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레일레이 로딩 곡선과 이 푸트남의 그 개발 노력 공식을 자동화해서 만든 게 슬림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슬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용 산정의 자동화, 요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각 생명 주기 단계별로 이제 그 환경 상수가 다르고 개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라인 코드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펑셔널 포인트 709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거는 알브레히토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푸트남은 이제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펑셔널 포인트라고 해서 기능적 점수, 기능적 그 할당,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 증대 요인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 단계, 주로 이제 SQL 같은 사용자가 질의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파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능죠. 그래서 요 5가지의 기능으로 소프트웨어를 나누고, 요거를 이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료 입력의 가중치가 단순하다 그러면 3점, 보통이다 그러면 4점, 복잡하다 그러면 6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능 점수가 높아지고, 기능 점수가 높아지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올라가고 맨먼스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점수를 요 소프트웨어 기능 증대 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의 가중치를 이제 둬서 이걸 다 합산한 점수가 총 기능 점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0.65를 곱하고 총 영향도에다가 이제 10% 0.1을 곱해서 더해줘서 그 기능 점수를 구하는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영향도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뭐 그 3가지의 그 영향을 고려한 거죠. 빈약 환경, 좋은 환경, 최적 환경. 그래서 이제 이 영향도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그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 모를 때는 이제 총 영향도를 기본적인 평균값으로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을 적용을 하고, 어쨌든 여기서 FP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5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별로 가중치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단순하고 보통하고 복잡으로 가면 갈수록 기능 점수가 높아지면서 맨먼스 값이 올라가고, 맨먼스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영향도도 평가를 해서 요 기능 증대 요인의 가중치처럼 구해서 곱하기를 하고 0.1을 곱해서 0.6을 더해주고
앞에서 구한 요 5가지의 기능 증대 요인에서의 가중치를 다 더해서 총 기능 점수를 구하고 그 기능 점수별로 그 맨먼스를 구하는 그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거를 다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그 맨 아래에 보면 STMax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보면 이게 FP 모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5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평가를 해야 되죠. 프로젝트를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봐서 아 이놈이 외부로부터인가의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 그러면 가중치를 10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5가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하든지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능별 가중치를 다 구해서 추정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영향도를 또 이제 별도로 이제 해서 하고 하는 방법이 이제 기능 점수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잠깐만요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아래에.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하향식, 상향식, 그다음에 수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하향식 접근 방법은 얘를 자동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물어봐 찾아가야 되는 거. 델파이 방법도 뭐 설문지를 하든지 계속 어떠한 하나의 어떤 평균적인 값에 수렴하도록 전문가들을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향식 방법부터 LOC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학적인 그 공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제 수학적 공식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놈을 이용을 해서 그 자동화하는 게 이제 슬림하고 STMax고 얘는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검색을 해서 찾아가서 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임의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뭐 가중치를 좀 넣어보고 이제 복잡하게 갈수록 얼마나 많은 그 개발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슬림이라는 거는 레일레이 로든 곡선하고 푸트램인데 생명 주기별로 서로 다른 그 공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3가지 모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거를 이제 공식을 쓰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조직형이냐, 반분리형이냐, 내장형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코코모에도 또 활용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부트남 모형에서도 전체적인 프로젝트 곡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그 각각 생명 주기별로 어떻게 그 개발 노력이 계산이 되고 그 원시 코드 라인 수와 개발 기간하고 환경 상수 값들이 또 어떻게 설정이 입력이 돼서 원하는 그 개발 비용 맨먼스가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기출됐었던 3가지 문제를 좀 이제 다뤄보면 교재가 이제 710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5번 문제를 보면 이 코코모 모델이라는 게 컨스트럭티브 코스트 모델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LOC에 이제 그 라인 오브 코드를 쓰고 그게 라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K가 1000 라인으로 해서 KDSI라는 모델을 쓰고 조직형과 반분리형과 내장형에 따라서 맨먼스와 개발 기간을 계산하는 그 공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건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이걸 이제 보엠이 개발을 했죠. 보엠이 그래서 1번을 보면 보엠이 제안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비용 예측 모형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거를 좀 찾으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보엠이 개발한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비용 산정 방정식을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조직형이냐 아니면 반분리형이냐 내장형이냐에 따라서 노력하고 개발 기간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 처리형 업무용은 조직형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반분리형 그 다음에 그 실시간 처리 시스템, 뭐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신호기 제어 시스템,
그 시스템별로 내장돼서 사용되는 거.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이제 맨먼스에 이제 KDSI에다가 3.6을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4번을 보면 3번은 좀 잘못됐죠. 그렇죠?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코모 방법은 세 가지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거죠. 4번을 보면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이거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조직형이냐, 그러니까 라인수가 똑같더라도 조직형을 위한 거냐, 반분리형을 위한 거냐, 내장형을 위한 거냐에 따라서 그 맨먼스라든지 개발 기간을 산출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르게 생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코코모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복잡도, 종류 등에 따라서 적용할 가정과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코코모 모델 중에 기관 내부에서 개발돼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를 하거나 과학기술 계산을 이제 하거나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조직형을 얘기하고 있죠. 올가닉 모델. 그래서 그 코코모 모델의 세 가지 유형, 올가닉 모델, 그 다음에 세마이 디태치드 모델, 인베디드 모델, 이 세 가지를 이해를 외우셔야 되고, 세마이 인베디드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어쨌든 이제 6번은 이제 올가닉 모델에 대한 모드나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706페이지를 이제 보면 조직형은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5만 라인 이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개발하기 쉬운 거, 쉬운 소프트웨어, 사무 처리나 뭐 업무, 비즈니스, 뭐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먼스 구할 때 그 라인 수에다 곱하기 2.4 정도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3.0, 3.6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맨먼스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 기간도 다른 반분리형이나 내장형보다 더 작게, 더 적은 빠른 개발 기간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코모 모형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올가닉은 5만 라인, 세마이 디태치는 30만 라인, 인베디드는 이제 그 이상.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5만, 그다음에 30만 기준이. 그래서 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 라인 수에 따라서도 좀 구분해서 좀 이제 모델을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자동화 예측 도구에 대한 문제죠. 레일레이 노던 곡선은 이제 푸트남이 이제 개발한 모형이죠. 이게 그 708페이지에 생명 주기별로 그 레일레이 노던 곡선, 우리가 저기 그 709페이지에 있는 공식을 각각의 그 개발 주기별로 라인 수도 다르고 개발 기간도 다르고 환경산수도 서로 다른 걸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레일레이 노던 곡선하고 푸트남 이걸 가지고 자동화 예측대구를 하는 거는 슬림이에요.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STMax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펑셔널 포인트 방법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 기능 점수 모형을 소프트웨어 자동화로 이제 개발한 도구가 이제 그 STMax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사실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그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라인 수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맨먼스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봉을 이용을 해서 개발 비용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명을 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있으니까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좀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그 모델들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과연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이제 고려를 해서 이 모델로 했더니 얼마, 이 모델로 했더니 뭐 100원, 150원, 뭐 200원
그걸 이제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델파이 기법도 써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한 결과를 좀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회사 직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우리 그 지난주에부터 하향식, 상향식, 수학식 방법, 지금 소프트웨어 비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요까지인데, 지금 그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향식 방법, 상향식 방법, 수학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는지도 한 번씩 좀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추정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것도 이제 혹시 시간이 좀 된다면 슬림하고 STMX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